강남, 서초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이곳이 집중적으로 물에 잠겼습니다. 특히 강남역 일대가 매번 물난리가 납니다. 차량이 폭우에 잠겼고 그 차량이 버려진 채로 그 다음 날에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생소합니다. 그제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밤 차량이 아예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. 운전자들은 다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차량은 저 상태로 밤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이대로 차량이 방치돼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 날 굉장히 비싼 고가의 외제 차량도 그리고 이렇게 길가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. 재난 상황 맞지요? 차들을 버려둔 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 그리고 그대로 방치된 수많은 고가의 차량들을 포함한 차량들로 강남 일대가 마치 폐차장이 된 듯한 침수차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많은 시청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 중에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수영하지 마세요. 물에 담긴 도로에서. 침수된 도로에서 휩쓸리지 않고 감전 위험도 있다. 절대로 수영하면 안 된다. 침수된 곳 지날 땐 에어컨을 끄셔야 한답니다. 침수된 곳 지날 때 에어컨을 끄셔야 된답니다. 그리고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브레이크 밟지 말고 통과하라. 브레이크 밟지 말고 통과하라. 물 들어올 것 같아. 그래도 그냥 밟아라. 브레이크 밟지 말고 엑셀레이터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라. 저속으로 통과하라는 게 포인트예요. 차량 앞 본네트까지 물이 찼다면 시동을 끄고 재빨리 탈출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.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서서 강남역 일대에 방치된 침수차를 보셨는데 이번 물난리로 침수차가 5,000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이 가운데는 강남역 일대에 굉장히 고가의 차량도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차가 침수됐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분의 차가 침수됐다면 그래서 여러분만 서둘러 빠져나오고 차는 저렇게 물에 잠겼다면 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아니,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? 궁금하시죠? 자, 그제에서 어제까지 차량 침수 피해가 5,000대 육박했습니다. 손해액이 660억이에요. 강남에 고가 외제 차량이 많아서 손해액이 크다라고 해요.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. 자,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돼 있으면, 가입됐으면 보상이 가능하답니다.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제외 때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요. 좀 어려운데 이따 정익진 변호사에게 좀 물어볼게요. 차 안에 남겨둔 귀중품은 보상 못 받는다. 창문 및 썰루프 열어놔도 해당이 안 된다. 강변 등의 주차장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. 자기 차량 손해담보 특약 가입 때 보상이 가능하다. 그런데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제외 시 보상이 안 된다. 말이 어려운데 정익준 변호사님. 네네. 좀 알아듣기 쉽게 보상이 된다는 거야, 안 된다는 거야? 일단 제가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그 손보사에서 변호사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있거든요.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. 종합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안 가입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. 근데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보험료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인, 대물, 자손, 자차. 이렇게 그 4가지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자차를 넣었네 안 넣었네 그게 사람들 판단이잖아요. 근데 자차가 뭐냐면 자기 차량 손해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고의로 하지만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차 내 차가 손해를 입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돈을 주는 건데 이 자차가 보험료가 비싸요.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럼 자차가 내 차는 비싼 차니까 5천만 원 하겠다.
보험료가 확 뛰는 거고요. 예. 아예 뭐 내 차 오래됐으니까 뭐 한 500만 원만 하겠다. 예. 그럼 보험료가 확 내려가요. 그래서 자차 안 넣고 그냥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분도 꽤 많아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자차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거기 예. 때문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1999년에 약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차만 가입하면 자차가 종합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가입한 금액만큼 1,000만 원 가입했으면 1,000만 원, 뭐 500이면 500, 뭐 1억이면 1억 그 자차 가입된 보험 금액만큼 그 자기 부담금 내고 하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보상을 거죠.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자차가 가입돼 있으면. 웬만하면 저도 이제 자차가 가입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. 그런데 원래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만큼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지는 못할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불법하게 주차를 했다든지 조금 전에 나왔다든지 뭐 문을 열어놨다든지 썬루프를 열어놨다든지 아, 그럼 보상이 안 돼요? 그런 과실이 있으면 아마 그 과실 아. 좀 그 감안해가지고 보상이 될 겁니다. 자,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이 뭐 남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정혁진 변호사의 차량이 이번에 침수가 됐어요. 자, 정혁진 변호사님의 자택 집 앞에 물에 잠긴 모습이고요.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차량이 이번에 뭐 많이 잠겼는데 지금 보시면 저 차, 바로 저 차가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의 차인데 완전히 침수가 됐어요. 그 침수가 많이 됐습니까, 정혁진 변호사님 본인 차가?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도 않았는데, 그러니까 일단 뭐 우선적으로 아까 전주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실종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아니 자차에 가입했어요, 정 변호사님은? 자차는 가입돼 있습니다. 그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?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귀가를 못했거든요. 도저히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집에 가가지고 차를 확인을 해봤더니 차가 처음에는 바퀴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 물이 차 있었다라고 했는데 차 문을 열어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흥건하게 그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. 그거 완전 침수된 거예요, 그건?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바가지 갖고 나가가지고 그 물 다 퍼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잘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요즘은 자동차가 다 그 운전석 시트 밑에 전자장치가 들어있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침수됐으면 아마 그 고치기 힘들 거고 고쳐도 고장이 많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폐차하게 될 것 같다라고.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 그림 때문이에요. 강남역 일대에 큰 물난리가 났고 정혁진 변호사님의 집도 바로 저 물에 잠긴 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도 지금 물에 잠겼고 차도 물에 잠겼잖아요. 저기서 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2011년과 2022년 사진을 비교해 보면 강남역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나옵니다. 지형도 이런 데다가 대비도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나올 때는 2011년과 2022년 10년 만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라는 거죠. 그 와중에 서초구에 있는 한 빌딩의 대처가 화제입니다. 방수문을 설치해놔서 나홀로 이 물난리를 피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이렇게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좀 사진 어두운데 저 방수벽을 지금 쳐놨습니다. 그래서 방수벽 바깥은 무슨 강처럼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어 있는데 방수벽 안쪽에는 전혀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. 무언가의 어떤 지혜, 김영주 의원님, 네. 서울시 부시장 하셨잖아요. 네. 이거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, 여기. 그렇습니다. 그 과거에도 저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데는 피해가 있었는데 뭐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 일부에서 과거에 뭐 피해가 있어서 그랬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그것은 낭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부시장으로 있었던 2011년도에도 우면산 사태 또 이런 강남 그때는 삼성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았었는데 그때부터 해저 터널 그러니까 물을 빨리 빼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피해도 많이 말하자면 그 심해진 것이 원래는 3년 전부터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. 그런데 아직까지 터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올해 9월이나 돼야만 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이것 자체가 반포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반포천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역류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이물질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런 문제가 안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실제로 이제 검천구나 구로
또 저 관악 이적도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. 과거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서울대에 있는 지역의 지하 큰 해저 터널, 그다음에 강남역 지역의 해저 터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실은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서울 자체 말하자면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과 경기가 전체 국민의 반 정도가 사는 만큼 단순히 기싸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. 이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어떤 철저하게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문들이 있을 네. 수 있다면 조금 더 말하자면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데 예.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서울시 부시장 출신 김영주 의원의 해법이었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.